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엔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설 연휴 날 2월 12일 한참 설 연휴 쉬고 계시는데 핫 이슈가 하나 떴습니다.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공식화한다는 뉴스죠. 나스닥 상장 소식이 지난 1월 달에 있었는데요. 어제 나온 뉴스에 의하면 나스닥이 아닌 뉴욕 증권거래소 NYSE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쿠팡의 기업가치 평가액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50조 원을 넘길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쿠팡 가치 55조 원을 넘길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쿠팡은 내부적으로 자사 기업 가치를 44조 원 규모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훨씬 큰 규모 가치를 평가받는 셈이 되는 거고요. 한국의 아마존이라는 그런 멘트가 보입니다. 사실 1월 11일, 12일 이때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쿠팡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동방이 바닥에서 3연속 상한가의 다음날 22%까지 급등했다가 빠졌었고요. 그 외에도 KTH 같은 종목도 단기간에 100% 급등을 했다가 빠졌었죠. 또 하승훈의 대박 주식투자 네이버 카페에서 이렇게 쿠팡 나스닥 상장 관련주를 정리해서 올려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못 보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당시에 대장주, 쿠팡 관련주의 대장이 동방이었습니다. 동방은 쿠팡의 물류 및 운송 사업 파트너인데요. 지금도 대장은 동방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등주격으로 움직인 종목이 KCTC, KTH 같은 종목인데요. 지난 2월 10일 연휴 전 수요일 날에도 KCTC가 24.4%, KTH가 장중 25%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KCTC는 쿠팡 물류센터 관련된 움직임으로 나타났고 KTH는 쿠팡 라이브와 관련해서 관련주로 엮였고요. 그 외에도 포장, 제지 관련해서 대형 포장 같은 종목이 움직였고 또 전자결제 관련주 다날 같은 종목도 살짝 움직임이 있었고요. 미래생명자원이 쿠팡의 반려동물 관련해서 관련주로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고 인포마크가 쿠팡의 지분을 34% 보유하고 있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그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관련해서 인포마크가 또 관련주로 그 당시 상한가를 이렇게 가기도 했었습니다. 무더기로 상한가를 가면서 테마를 형성했었고 대장주는 그 당시 3연속 상한가를 갔던 동방이었고 역시 지금도 상한가를 2월 10일 날 미리 알고 어떻게 기가 막히게 상한가를 가고 파동으로 봤을 때는 강한 상승, 바닥권에서 상승 1파죠. 아마 첫 상한가 나왔을 때 제가 유튜브 영상을 정확히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상승 초기에 쿠팡 관련주 소개를 해드리면서 동방이 대장주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바닥권에서 첫 상한가, 돌파 첫 상한가가 나오고 연속 3상을 가고 100% 이상 상승했다 조정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죠. 자, 위에가 이제 동방의 차트고 아래가 코스닥의 차트인데 이렇게 단기간에 150% 급등한 주식이 급등에 대한 조정이 나왔어요. 그때 코스닥이나 코스피 모두 이렇게 조정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1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또 시장 급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동방은 전혀 가격 조정이 없이 기간 조정 옆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시장이 급락을 하는데 단기간에 150% 이상, 단기간에 200% 올랐다가 빠져서 100% 이상 올라 있는 주식인데 시장이 급락하는데 이런 종목이 안 빠지고 횡보하면서 오히려
살짝 분봉상 저점을 살짝 높이는 흐름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저희 가족분들이랑 같이 공략을 했었고, 단타로 공략을 하고 또 스윙으로 또 공략을 하고, 결국 2월 10일 상한가를 먹고 지금 보유 중입니다. 참고로 절대 동방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요. 쿠팡 이슈가 워낙 강하게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결국 연휴 끝나고 월요일날 관련주에 많은 수급이 쏠릴 텐데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지 절대 추천주가 아니고요. 제가 저와 우리 가족분들이 같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코멘트를 잘 안 하는데 워낙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약 4,4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왔는데요. 항상 이렇게 바닥권에서 강력한 상승 일파가 나온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되고, 그때 테마를 이루면서 무더기 관련주들이 무더기로 급등을 할 때 대장주에 특히 1등주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일파가 나온 종목이 월봉 차트입니다. 어디에 맥점이 있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상승 일파 이번에 나왔을 때 고점이 6,000원대고요. 조정이 나왔을 때 4,000원대까지 눌림이 나왔는데 6,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이 바닥권 박스를 돌파하고, 이게 첫 상한가로 돌파를 했고 두 번째 상한가로 여기를 돌파를 했고요. 세 번째 상한가가 나오면서 이런 자리 월봉입니다. 월봉상 이렇게 여러 번 저항받고 또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다가 깨졌죠. 그 전에도 이렇게 지지 저항의 작용이 있었고요. 그 자리를 일봉으로 보면은 정확히 이번 저점 바닥이 된 자리 그 부근에서 이렇게 수차례 저항과 지지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번에 지지가 나왔던 거고요. 애플카로 급등했던 대형주,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그런 종목과 함께 중소형주 중에서 가장 세게 움직였던 종목이 구형테크고, 바닥권에서 연속 상한가가 나오면서 상승 일파가 세게 나오고 시장과 함께 조정이 나온 이후에 또 단기간에 이렇게 100% 이상 또 한 번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의미 있는 상승 일파 이후에 조정 2파가 나왔을 때 어떤 의미 있는 자리를 지켜주다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을 잘 보셔야 되고, 동방이 이번에 그런 모습이 아주 이쁘게 나왔죠. 시장 급락하는데 여기서 안 빠지고 오히려 이평선 위로 올라타고 다시 정배열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매물을, 전고점의 매물을 흡수하고 여기 보시면 전고점의 매물을 이렇게 계속 윗꼬리를 만들면서 빠지면 안 좋은 건데 윗골을 만드는데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양봉으로 올라오면서 매물을 받아내고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갔던 거죠. 그래서 1월 달에 올려드린 이 글에도 나와 있지만 대장주가 동방이고 관련주들이 있는데 차트만 봐도 어떤 게 대장주인지 알 수 있죠. 가장 먼저 상승하기 시작하고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강하게 올라가면서 다른 애들을 끌어주는 애가 바로 대장이죠. 1월 12일 날 동방이 상한가 갔을 때 아침에 둘째 날이죠. 1월 10일 날 상한가 갔을 때 장 시작하고 몇 분 안 돼서 바로 상한가에 꽂히고 이렇게 상한가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면서 다른 종목들이 뒤따라서 4개나 상한가를 갖고 많은 종목들이 10% 20%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첫날 돌파 상한가 나온 첫날 동방만 상한가를 갔는데, 만약에 연휴 끝나고 월요일날 동방이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간다면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도 뒤따라 상한가 가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겠죠. 반드시 대장주가 상한가를 빠르게 들어가야 다른 종목도 상한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초가가 너무 많이 뜨면 절대 초보자분들은 건드시면 안 됩니다. 시초가가 많이 뜨면 그건 보유자의 몫이고 보유자의 영역이고 프로 단타 스캘핑 프로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월 12일 날 아침에 시초가가 22% 떠서 상한가를 가고 다음날 시초가 상한가 출발했는데, 이때도 전날 보유한 사람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2%나 떴기 때문에. 근데 프로 같은 경우는 거기서 빠르게 손절을 갈 자신 있는 프로 같은 경우는 거기서 공략을 해서 그날 상한가를 먹고 다음날 또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건 진짜 극소수의 극도의 어떤 훈련이 된
능숙한 단타, 스캘핑 스킬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고 일반인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이기 때문에 이 상승 3파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시초가가 많이 뜬다면 공략이 굉장히 까다로울 거고, 대신에 이제 시초가가 많이 떠서 동방이 빠르게 상한가를 가고 풀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등주격의 종목을 단타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등주로 지금 볼 수 있는 종목이 KTH 또는 KCTC 같은 종목이 있고요.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같은 그런 OTT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도 쿠팡이 이슈를 만들었을 때 쿠팡 플레이 관련주로 또 연동이 돼서 움직였었는데, 알로이스도 OTT 디바이스 전문 기업으로 관련주로 뭐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고, 영상 콘텐츠 관련주도 연동해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때 1월 12일날 같은 경우 뭐 뉴 같은 종목도 이렇게 급등 조정이 완만하게 나오고 1월 12일날 장중 16% 움직임이 있었고요. 알로이스도 그 당시 장중 24%까지 급등을 하고 조정받고, 또 최근에 OTT 관련주로 이렇게 뭐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는데, 조정이 좀 나온 상태인데 좀 비교적 양호하게, 윗꼬리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 이후에 거래 없이 이렇게 양호하게 눌려서 다시 양봉으로 나오면서 한 번 정도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전자결제 관련주 다날도 1월 12일 날 움직였었는데 지금 역발 상태에서 올라오는 상황이고, 이제 이 앞에 매물이 많아서 추격 매수하면 좀 리스크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KTH가 2등주인데 이런 건 조심해야죠. 이렇게 단기 급등을 하고 단기간에 이제 100% 상승을 하고 윗꼬리가 긴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 이렇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그 당시 거래량, 거래 대금이 많았고요. 그런 장대 음봉의 시가가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고, 또 장대 음봉의 중간 자리도 단기적인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특히 음봉의 상단,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2월 10일 금요일 날 동방이 상한가를 갈 때 오전에 아침에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횡보하다가 결국 2시 좀 넘어서 다시 매수세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등주 KTH 움직임을 보면 뒤따라서 급등했다가 빠지고, 동방이 다시 급등할 때 뒤따라서 급등했죠. 그래서 절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월요일 아침에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조정이 나왔다가 아침에 많이 떠서 출발하면 거기서 더 가더라도 그건 보유자 영역이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다가 대장주 동방이 굳건한 움직임, 뭐 상한가를 지키고 있다던가 상한가가 풀렸다가도 다시 빠르게 상한가 가는 흐름이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이등주가 눌렸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때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단타를 하면, 여기서 저점에서 15% 올랐으니까 5%, 10%, 5% 이상의 단타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 연휴 전에는 아무래도 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우리 시장이나 테마가 조금 약했죠. 근데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텐데, 그때 어떤 섹터, 어떤 테마가 가장 강하게 움직일 거냐. 일단 연휴 사이에 쿠팡 뉴욕 증시 상장 공시화, 이 이슈가 굉장히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이슈가 커졌기 때문에 분명히 월요일날 이쪽으로 움직임이 크게 나올 텐데요.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종목의 저항이 어딘지를 일봉과 분봉에 미리 체크를 해 두시고, 저항에서는 좀 조심하시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나오고 어떤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때, 그럴 때 공략해 보시면 단타 기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이렇게 바닥권에서 횡보하다가 박스권을 그리다가 의미 있는 상승 파동을 만든 종목들, 특히 어떤 섹터나 테마의 주도주급의 종목들, 최근에 애플카로 급등했던 구형테크 바닥에서
2연속 상한가, 바닥에서 단기 100%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또 100% 상승이 나왔죠. 그때 의미 있는 상승 일파가 나온 종목을 이미 올라갔으면 지켜보세요.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조정이 반드시 나옵니다. 100개 중에 95개, 10개 중에 9개 이상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죠. 그 조정이 나올 때 지킬 자리를 지켜주는지를 보시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현대모비스도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다가 또 단기간에 10% 이상씩 이렇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를 하고 그 자리로 눌림이 나올 때,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하고 그 자리로 눌림이 나올 때 거기서 공략을 하시면 편하게 단기 고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대형주든 테마주든 마찬가지죠. 기아차 애플카 이슈로 급등을 하고 조정이 나왔다가 또 단기간에 2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급함을 버리시고 의미 있는 파동을 그린 종목, 그 이슈가 재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킬 자리를 지켜주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때 그때 공략하시면 좀 수월하게 단기 고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는 부분 잘 생각하셔서 종목을 찾고 매수 타이밍을 찾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 원칙 매매로 안정적인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미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